국방성형관 와레르! 영화를 안 봐도 우리는 후배의 집에 모여 대화를 합니다. 영화 없이도 마음이 열리는 후배의 집에 다들 모였습니다. 지금 원정씨 입에 뭐 물고 얘기를 하시는 거. 홈런볼. 제가 사실 홈런볼을 먹고 있어서요. 오늘 저희는 영화 얘기보다는 중간 결산의 느낌으로 만났어요. 와! 저희가 영화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4월 13일부터 해서 20회 특집으로 거의 반년 동안 이렇게 달려온 특집으로 녹음을 한번 이렇게 자유롭게 해보려고 모였습니다. 매번 영화 얘기 근황 특집 때도 즐겁게 얘기하지만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서 모였어요. 아마 6명이 녹음하는 게 프롤로그 이후로 처음이죠. 맞네. 그래 벌써 반년이 됐네요. 시간 빠르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 집에 모여서 맥주도 사고 은정은 혼자 소주 먹고 지금 이거 한번 배는 소리 하고 싶어. 녹차를 먹고 있어요. 오이오 녹차. 오이오 녹차. 그리고 여러 가지 과자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맨날 하는 거니까 스킵하기로 하고 어떤가요? 소감이 반년 동안 하셨는데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일상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꼭 차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루 이틀 넘기기도 했죠. 이거 준비하려면 며칠 또 걸리기도 하니까. 그쵸. 저희 맨날 녹음실에 메일 보내고.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다들 녹음하려면 얼마 정도 준비하세요? 그걸 셀 수가 있나요? 어머, 항상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왜냐면 찔리는 게 제가 한번 혼자 녹음을 했잖아요. 혼자 녹음을 하면서 되게 시행착오가 많아서 결국엔 거의 대본을 쓰고 했어요. 온정한테 뭐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엔 대본을 썼다 이러니까 원래 대본을 안 쓰는 거였어? 이렇게 묻는 식으로 온정은 항상 거의 대본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좀 놀랐죠. 저도 놀랐어요. 대본을 맨날 써? 아까 대본이라기보다 어느 때 어느 타이밍에 어떤 순서를 말하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거를. 간단한 큐시트 같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저도 맨날 그건 합니다. 너랑은 그런 거 없이 노랑은 방송 천재인가 봐요. 그게 그거 뭐냐 진행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해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진행을 할 때는 좀 그렇게 했었는데 진행을 누가 딴 사람이 해주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대화의 흐름에 맞춰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훨씬 더 편하고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진행을 안 할 때는 진행자의 흐름에 맡기고 자기는 계속 그 주제에 대한 생각만 계속 하는 편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할 말도 더 풍부해지고 셋 다 막 진행한답시고 우리가 셋 다 진행한 적은 없지만 한 명이 계속 그거를 보고 있고 생각을 하면 셋이 셋 다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 다들 할 말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시간도 계속 쫓기고. 아토믹 씨도 항상 방송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전 보통 한 시간이 되면 이틀 전에 영화 다시 봐야지 이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하루 전에 보통 하루 전에 다시 보거나 안 본 영화는 좀 미리 보는데 봤던 영화는 거의 하루 전에 보고 그냥 좀 구글링 조금 하고 적어놓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트리비아나 이런 감독 정보 약간 이런 거는 적어놓는데 제 생각 말할 거는 거의 안 적어놓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요. 아니면 진짜 단어 단위로만 써놓던가.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방송에서 최대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준비를 해오긴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흘러가는 대화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처음에 우리 파일럿 팀 만들어서 했을 때 아토미과 배랑 저 그쵸. 후배가 셋이서 그 뒷방에서 얘기를 할 때 그 뭔가 어떤 이런 제재 없이 서로의 제재가 있긴 하죠. 눈빛을 본 거니까 눈을 보면서 맨날 아, 눈으로 혼내나요? 그때는 그랬어요. 눈으로 여기서 가 하면 맞아요.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녹음실 여건이 이렇게 맞아. 음. 벽을 보고 해야 그쵸. 돼서 각자.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뭔가 좀 딱딱해지게 되긴 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참 좋죠. 다들 얼굴 보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세 번째 살인 녹음할 때는 바닥에 누워서 그게 아닌가? 패터슨 패터슨 때가 바닥에 누워서 녹음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편하고 되게 긴장 안 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 막 안 그래도 그 패터슨 녹음 듣는데 막 옆에 막 노랑 씨가 그때 막 옆에서 배 씨가 발로 박수를 치고 있어요. 막 내가 상혁이 노랑이 됐구나. 이 사람들 상습범이야. 내 뭐라고? 죽방 상경단이 죽방 상경단이 그렇다고요. 저희 항상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습범이 몇 명 있어요. 노랑 여하튼 그래서 들으면서도 되게 상상이 돼서 재밌었어요. 그날 우리가 깐 돗자리가 파란색이었거든요. 진짜 진한 파란색. 그래서 초록색 말고 파란색이었어. 초록색 말고 파란색을 깔았는데 그게 뭔가 물에 하늘에 떠서 이렇게 둥둥 하면서 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구나. 같이 하자. 왜 남의 일처럼 얘기해? 오늘 근데 어쨌든 이렇게 참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정리병 같은 게 생겨서 막 그럼 누구 말 안 한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 지금 계속 물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포기했어요. 그냥 즐겁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몇 분이 되든. 저는 확실히 영화를 좀 더 진지하다기보다는 더 열심히 보게 된 것 같아요. 약간 그 바르다 때 좀 정점이었는데 그때 경쟁했잖아. 바르다 영화를 하나씩 보는데 너무 좋아서 그때 한 6개인가 봤나? 8개인가? 막 와장창 봤는데 너무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에드워드 양도 그렇고 뭐 진장우 씨도 그렇고 저 에드워드 양에 관한 책을 읽다가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허우 샤오시엔이랑 에드워드 양은 대만 영화인지 문화인지의 바이올린이라면 차이 밍량은 첼로다. 라는 비유가 있더라고요. 왜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 같은 건 별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차이 밍량을 봤는데 또 너무 좋아서 구멍이란 영화를 보셨죠? 구멍이랑 애정만세랑 애정만세. 뭔가 4글자로 끝나는 그런 대만 이런 중화권 영화들이 비정성시 연연풍진 화양연화, 철학천사 합의정전. 합의정전. 2046 이거 우리나라 한정인가? 저도 영화 보면서 사실 동아리 사람들이랑 가끔씩 영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막 한 영화로 막 2시간 동안 붙잡고 막 얘기하진 않잖아요. 막 이 얘기 하다가 또 다른 얘기 넘어가서 그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그 에피소드별로 정해진 영화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점점 녹음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왜 그랬지? 점점 할 말이 많아지나? 우리가 처음 2시간 찍었던 영화가 그 에피소드가 뭐였죠? About Time? 그때 2시간을 넘었어요? 이 50분? 거의 2시간. 아니, 제일 길었었는데. 충격적으로 2시간을 우리가 했는데 넘었다고 생각했던 게 킬리어 날린 건가?
킬리오 달링이요? 킬링 킬리오 아니버스 감독님. 저희가 킬링기어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근데 당시 다들 아토믹이랑 온정이랑 저랑 다 뭔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 방송을 다 같이 보자고 해서 보긴 한 거고 나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막 진짜 엄청 좋아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뭔가 서로가 우려했던 게 뭐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 말 속에 뭐 길을 잃을 것 같다 말 속에서 라는 얘기를 가끔 했는데 그때 개인적인 경험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런 장르를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저는 참 그래서 그게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준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끼리 뭔가 순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게 마냥 내가 보고서 아무런 내가 재창조하는 작업 없이 그저 보고서 그냥 내면화했다가 그러면 또 그냥 인상이 남아있잖아요. 이 영화 좀 그랬어 이랬어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풀어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바뀌고 여러 번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이라는 게.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면서 약간 편해져서 말을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뭐 지금도 떨리지만 뭔가 전에는 이 말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막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는 못하고 또 막상 이 말 못했다 약간 맞아요. 이런 식으로 끝났던 적이 있고 또 시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그땐 더 강해서 그냥 말을 좀 덜해도 시간을 그래도 딱 1시간 반 정도로 맞추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이제는 시간은 한 번 넘으니까 이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이왕 하는 거 할 말 다 하자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2시간도 들을만 하지 않나요? 끊어서 들으면 되니까. 역시 내 새끼가 예쁜 법이지. 근데 저도 사실 궁금했던 게 다른 방송들 보면 이렇게 2시간이면 보통 1부, 2부 나눠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뭔지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2시간을 통째로 올려도 그냥 듣다가 끊고 다시 들으시면 그 지점부터 맞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듣는 사람의 부담감이라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온정 씨 의견에 동의를 해서 그렇게 팟빵이 알아서 잘 끊어주는데 왜 굳이 끊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처음 재생할 때 2시간 이래 버리면 뭔가 좀 아무래도 좀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느껴본 사람은 아니라서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혹시 뭐 다른 분들 중에도 와 2시간이나 돼? 이거 언제 듣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하긴 저도 영화 볼 때 1시간 반짜리 2개를 볼 수는 있어도 3시간 하면은 망설이거든요. 3시간짜리 볼까 말까 이러다가 안 보고 그래서 아직 고령가도 못 보고 있거든요. 고영가. 근데 고령가를 미룬 이유가 그런 것도 있지. 하나 그리고 둘은 봤고 이제 그래서 고령가를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말은 처음 시작에 부담은 있을 수도. 저도 영화를 끊어보진 않아서 제가 한번 보면 끝까지 보거나 정말 아니면 그냥 끄고 아예 안 보는 쪽이라서. 영화 근데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연시의 수장이신 수장? 그분을 뭐라고 지칭해야 현재 될까요? 수장? 현재 수장? YC. YC라고 해야 되나? 그분은 영화를 SMC. SMC라고 무아 하니까 아니에요, 무아? 무해! 무해? 무아는 무해씨. 무아는 우리 학교 버스킹 동아리. 무해씨. 무해한 그분이 진짜 무해하다. 무해한 무해 씨가 본인은 영화를 끊어봐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이 멤버 중에. 그래서 진짜 어떻게 영화를 그렇게 끊어봐 했더니 나는 그게 되던데 이러면서 말투 따라해. 전 따라한 거 아니에요? 나는 잘했는데. 그러니까. 방금 비슷한 나는 그게 되던데. 그거는 너무 그건 좀 꿈이었어. 근데 그게 된다고 하면서 이 영화 보고 저 영화를 보고 그냥 병렬적으로 맞아. 저 있었다. 그때 아토믹 씨랑, 병렬적으로 보고 그때 또 누구였지? 제니였나 노랑이었나? 누가 저는 자기는 아니에요. 책도 병렬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 같이. 저는 그렇게 저는 읽은 책도 적이 그렇게는 안 진짜 읽거든요. 심하게 15권씩. 저도 지금 책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못하겠어요. 원래 아토믹 씨처럼 이렇게 못했는데 책을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비평이론의 모든 것이라는 책도 이거를 다 읽고 딴 거를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시간적 여유상 뭐 다 기한이 있으니까 지금 동시에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화는 그게 참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끊어봐요. 음. 그래서 지금 왓챠에도 이어보기가 한 몇 개 떠 있어요. 난 그런 거 보면 못 참아. 빨리 없애고 싶어,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막 영화 다시 보고 궁금한 장면이 있어서 왓챠 플레이 같은 거나 넷플릭스로 이렇게 다시 띄워서 볼 때 그냥 나는 이미 다 본 건데 그 장면을 보려고 다시 튼 건데 그러면 껐다가 다시 키면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래 꼭 마지막 부분을 클릭하고 꺼요. 그러면 없어지거든요. 뭔지 저는 알아요. 좀 그런 강박증이 있어요. 끊어보는 게 전 다 본 영화는 끊어볼 수 있거든요. 좀 그냥 틀어놓고 할 일 하다가 보기도 하는데 근데 처음 본 영화를 끊어보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보는 영화도 끊어서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데 그럴 때도 있어요. 만약에 3시간이나 4시간짜리 되는 영화를 라임이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못 보겠어 더 이상. 그러면 안 볼 수도 있나요? 3시간, 4시간을 영화관에서 네. 글쎄요. 화장실이 근데 만약에 인터미션도 막 주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들어와서 다시 보고 이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시간 때문에 지쳐서 힘들어서 끊어보는 건 아니고 평소에도 그냥 그거 하다가 뭐 다른 일 생기면은 그냥 끊고 다른 거 보고 약간 아니면 자고 싶으면은 자고 약간 이런 거였어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영화관에 보러 간 거면 그러니까 물론 3-4시간 되는 영화를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걸 보러 가진 않겠죠? 그거는 아마 그렇죠? 끝까지 보겠죠? 그렇죠. 네. 그렇군. 아니 얼마 전에 고령가도 고령가지만 예전에 3-4시간 넘는 영화 다들 좋아하시나요? 부담되나요? 딱 마주했을 때? 근데 진짜 좋은 거면 보는 것 같아요. 훨씬 좋죠. 좋은 거면. 왜냐하면 이 영화 끝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반지의 제왕 같은. 반지의 제왕 3편의 길이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떤 논란이 있었죠? 굳이 그렇게까지 길게 뒤에 붙였어야 됐나라는 식의 당시 논란이 있었어요. 제가 왕의 귀환? 왕의 3편에 기원 대해서요? 나는 3편 영화관에서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웃긴 게 신의 22일 마지막에 그림 그리시는 분 남기남 씨 이름이 남기남. 지금은 없나? 좀 되게 통통한 남기남. 약간 제 생각에 노랑씨가 여기서 제일 좀 취한 것 같아요. 벌써? 네. 지금 맥주 마시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여. 어쨌든 그게 그런 그림 그리는 칸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면서 항상 말하기를 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지 뭐 여러 쭉쭉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3편의 길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살짝 동의했거든요. 저는 그래요? 반지의 제왕의 좀 많은 팬이고 저는 실마릴리온부터 호빗 다 보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진짜 팬인데 저도. 실마릴리온. 좀 프리퀄 성경 같은 저 느낌이에요. 어렸을 때 실마릴리온이란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한 몇 년, 10년 정도 만에 다시 들은 것 같은 느낌? 저기 있어요. 어디? 저기 맨 위에 네. 우리 민속 도감 옆에 실마릴리온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 책이 대박. 어릴 때 봤을 때는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다시 다 찾아보고 챕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게 완전 성경 읽는 것 같아. 나 새로운 어떤 한 민족이나 행성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편을 봤을 때 샘의 아들, 딸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하고 싶어서 짠. 그랬구나. 저는 왕의 귀환 말고 1편 반지원정대 볼 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어린 나이였어서 여기서 좀 졸고 약간 이랬는데 두 개 다 또 그랬지만 왕의 귀환에서 완전 절정을 찍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관에서 본데 진짜 완전 황홀하게 막 넋이 빠져가지고 막 너무너무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제 생애 최고의 마스터피스고 아마 그 반지의 제왕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어. 약간 이런 느낌? 반지의 제왕을 안 본 라임은 어떻게 컸을까? 똑같이 컸을 것 같아. 왜냐면 노란 표정 보고 지금이라고 말해서 지금처럼. 근데 왠지 지금보다 더 잔인한 걸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왜죠? 혹시 그 부분 안 무서웠어요? 어떤 프로도가 빌보 베긴스 삼촌 앞에서 반지가 갖고 있는데 갑자기 빌보 아저씨가 으악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때 표정이 진짜 끔찍하게 변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장면 때문에 무서워서 못 보겠다는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뭐 골룸도 그렇고 약간 존재들이 무섭게 변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힘들긴 했지만 막 이렇게 막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그게 주된 건 아니니까. 네. 전 진짜 어렸을 때 봤거든요. 아빠가 영화를 엄청 좋아하셔서 그냥 조그만 애들 데리고 그런 영화를 보러 가고 집에서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스피커를 너무 크게 틀어서 밑에 집에서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좀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분이 예민하셨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어렸을 때는 무서우면서도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반지의 제왕 이야기. 반지의 제왕 하니까 생각난 건데 운정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서 본 영화가 기억이 나나요? 저 기억나요. 저 아일랜드. 저는 생각해볼게요. 저 아일랜드를 아일랜드? 어느 영화관 몇 관에서 봤는지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지금 사라졌는데 롯데시네마 말고 중앙시네마라는 게 대구 중앙로에 있었거든요. 대구 출신이신가요? 그쵸. 대구 중앙로에 있었는데 몰랐던 것처럼 묻는다. 거기 6관인데 6관이 또 특이한 곳에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박스오피스가 있고 거기서 뭘 사와서 이렇게 문 쪽으로 와서 문 구석 쪽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길이 되어 있거든요. 글로 들어가면 이제 6관이에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오징어 구운 오징어 팔잖아요. 그냥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영화관에 오면 이걸 먹어야 된다 해서 그거를 항상 먹었었는데 근데 그 영화관이 좀 폐업 같은 걸 하고 이제 메가박스 좀 더 가까운 곳에 있는 메가박스를 가는데 거기서는 그걸 안 팔아서 그게 좀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아일랜드는 어땠나요? 어린 노랑에게. 그때는 저는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은데 지금 크면서는 뭔가 그런 스펙타클하고 뭔가 뛰어다니고 이런 영화를 안 좋아하게 돼서 인터스텔라도 안 보셨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좀 너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 일부러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도 보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아직 안 보고 있어요. 배 씨는 기억나나요? 저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떠오르는 게 시리라는 영화예요. 시리.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제목만 시리. 한석규. 한석규 씨. 저도 봤는데 기억 안 나서 뭐 왓챠라든가 그런데 아무것도 정보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보려고. 그 유명한 OST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뭐죠? 그 뭐더라? 부르진 못. 가사도 없는데 부르. 저는 떠올려 봤는데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기억에 나는 게 해리포터였어요. 아마 1편? 1편? 나도. 제가 해리포터 모든 해리포터 시리즈를 1편을 영화관에서 처음. 네. 그러니까 해리포터 모든 시리즈를 아마 다 극장에서 저도 봤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때쯤 아 그랬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저는 엄마가 집에 그 책을 정원을 한국말 그걸 사 놓으셔가지고 뭐야 어머님 너무 그래서 아니 저는 좋단 거야? 뭐. 도서관에서 그걸 한 3권까지 나왔을 때 발견을 하고 읽고 너무 빠졌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아직 결말이 안 그쵸, 나고 출간 안 나와 있다고 중이었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제 친구 중에서
자기가 무슨 출판사 관계자랑 부모님이 아는 사이여서 나는 그거 봤다 막 이러고 얘기하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뭐야. 그래가지고 진짜일까?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맨날 한국어판이 나올 때마다 아빠를 쫄라서 저거 사달라고 했는데 점점 이게 권수가 늘어나니까 아빠가 도서관에 올 때까지 좀만 기다리면 안 되겠냐고. 근데 결국엔 사주긴 사주셨어요. 저 그래서 엄마가 매년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책 나올 때마다 집에 사다 주시고 해서 그거 먼저 읽고 막 영화는 어떻게 나올까 하고 맨날 기대하고 영화관 가서 보는 또 막 근데 내 생각에 호그와트가 정말 저랬던 것 같고 거기에도 쓰였던 OST들이 진짜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뭔가 환상적이고 막 여전히 들으면 너무 소름 돋고 막 그런. 진짜 다른 세계로 가는 느낌이어서 그거 뭔가 들으면 느낌이. 너무 좋아. 그리고 로고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던 게 그냥 글씨체를 정말 오랜 시간이 걸쳐서 그 마법사의 돌을 제가 처음 극장에서 봤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마지막 그 제목이 뭐죠?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죽음의 성물. 죽음의 성물인가? 그거를 딱 보러 갔는데 처음에는 막 죽음의 성물이라고 써있지도 않고 뭐 그 달 이름을 영어로 써놓은 거를 그 글씨체로 써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디셈버를 그렇게 써놨다든가. 그래서 그냥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식으로만 해놓고 제목을 잘 안 써놨길래 그래서 영화를 딱 보는데 해리포터가 저 멀리서 글자 이렇게 딱 다가오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소름이 탁 돋더라고요. 막 나 원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고 원래 해리포터 별로 안 좋아해 이랬거든요. 그리고 가서 딱 앉자마자 이렇게 진짜 그런 뭔가 무기력해져요. 그 해리포터 앞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저 진짜 솔직히 저 네. 입학 통지서 기다렸어요. 저 너무 귀여워. 지금도 기다리는 거 아니야? 다? 지금은 기다려요? 기다려야지 당연히. 지금은 안 기다려요. 저는 근데 그냥 가끔 이제 4와 2분의 1 4분의 3. 4분의 부하 4분의 3. 4분의 4분의 3. 어딘가 그 벽을 만지면서 4분의 3 쑥 들어갈까봐. 쑥 들어갈까봐. 저는 쿠키 씨랑 이 얘기 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빵 들고 가다가 우리 이거 9와 4분의 3 들어갈 때 놓치지 말고 다 넣어버려야 돼 이러면서 너무 귀여운 재밌어요. 세럼들. 그리고 딱 좀 추워지잖아요 요즘에. 그럴 딱 때 해리포터 딱 느낌이 나죠. 이맘때 딱 생각이 딱 나요. 버터맥주 가서 탁 마시고. 그리고 목도리 그 휙 목도리 휙 휘날리고 날리고 망토도 휙 날리면서 빨리 걸어가는. 해구이드 막 날아다니고. 라임 씨는 뭐 기억나는 게 혹시 반지의 제왕인가요? 영화 가서 본 게? 근데 해리포터 1편이 첫 영화라니 여러분 너무 어린. 저 8살 때죠. 확실히 기억해요. 어리다 진짜. 아마 그렇다면 원정 씨는 유치원생? 이런 7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봤었나?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8살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많이 이것저것 환경이 달라지고 당시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지니까 좀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빠와 함께 같이 영화관에 가자. 영화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어머니가 먼저 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책을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림이 없으면 책을 못 읽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읽자마자 뭐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전혀 안 되고 저 앞에 해리포터 그 그림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그림에 약간 추억이 있어요. 그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봐서 이제 영화 이미지가 더 지배적이긴 하잖아요. 근데도 내가 처음 본 그 책의 이미지라서 저는 한동안은 그 이미지가 정말 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고백하자면 저는 그림도 영화도 사실은 처음엔 아니었고 완전 책만 정말 너무너무 그 세계가 저한테 너무 완전하게 저한테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완벽했는데 사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좀 실망을 하긴 했었어요. 진짜요? 저는 진짜 놀란 게 다들 사람마다 다르구나.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설을 읽는 법을 이 영화로 알았거든요. 상상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해리포터를 먼저 읽고서 저걸 보러 갔을 때 도저히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막 헤르미온느나 해그리드의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포스터에서 뭔가 좀 그리고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이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음침하게 생겼고 싫다 이런 생각뿐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봤는데 넋을 놓고 봤죠. 보고 와서 다시 책을 읽으니까 걔네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설은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라는 좀 내 개인적인 방법론의 모토가 된 영화가 해리포터라서 저는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좀 어렸을 때는 그런 판타지 이런 것들 다들 많이 좋아하는 진짜 것 같아요. 좋아했어요. 나니아 연대기도 좋아. 저는 그거 뭐냐 봉신년이라는 알아요? 나도 좋아해요. 제가 태국망. 처음으로 그게 그거 아니에요? 날아오르라 주제. 아니야, 그건 환상 게임. 이건 환상 게임. 그러니까 너의 제가 이름으로 이거야. 그거는 모르겠는데 만화는 안 봤는데 제가 그래? 처음으로 읽은 책이 봉신년이 10권짜리인가? 그거였거든요. 와우. 제가 딱 기억하고 있는 게 학교 딱 들어가서 1학년 그 학급문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10권이 짜르르 꽂혀 있는데 그 10권을 뭔가 마스터하고 싶은 욕심이 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거는 약간 판타지긴 한데 중국의 판타지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수련을 해서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해리포터의 이런 지팡이 휘두르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딱 공중부양하고 약간 장풍 쏘는 무협 같은? 그런 거에 대한 그 로망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내가 기수련을 하면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항상 맨날 저도 그랬어요. 전 맞아, 장풍 나도 연습했어. 다들 이렇게 어릴 때. 라임 씨가 그러면 영화관에서 본 처음 영화가 그러니까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자주 그때는 막 CGV나 메가박스 이런 게 지금처럼 막 다 차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냥 동네 그런 시네마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그때 또 그런 대형 뭐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시네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기억나는 게 그 쥬라기 공원?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포스터가 걸려있던 거랑, 그러니까 그게 저의 처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기억이 나요. 쥬라기 공원. 주말의 명화에서 가끔 봤던 아토믹 씨는 첫 영화가 기억이 나나요? 지금 떠오르는 게 한 4편 정도 있어서 연도를 대충 찾아봤는데 치킨런이 맞아. 치킨런이 2000년이더라고요. 개봉한 2000년? 2000. 왜 이렇게 빨리 했지?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난 좀 더 나와서 나온 줄 알았어. 그렇구나. 저도 그때 동네에 그런 영화관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빌딩? 이렇게 거의 백화점 옆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은 그 영화관은 사라지고 건물은 있는데 거의 지하는 서점이었고 위에 위층 한 2층인가 1층인가는 영화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이랑 가까워서 엄마랑 언니랑 자주 갔는데 주말에 그때 치킨런 보러 가서 거기 옆에 카페 같은 데서 뭔가 빙수 같은 걸 먹었던 기억이 나요. 혹시 얼음 빙수에 팥 올려진 기억력 진짜 올려진. 좋다. 맛있겠다. 빙수인가 아무튼 뭔가 먹은 아이스크림인가를 먹은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을 정말 세세하게 우리 때 하는구나. 캔모아, 아이스베리 이런 거 있는데. 캔모아가 뭐야? 거의 빵 맛있어. 맞아. 생크림이랑 몰라. 맞아요. 캔모아 그 이렇게 의자 그네 의자 약간 있는 일진들이 그네 자리 찾아. 찐들. 나 몰라 진짜 나머지 몰라. 사람들 막 나도 몰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근데 맞아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그런 어린 시절에 세대가 좀 다 맞으니까 비슷하긴 한데 진짜 모르는 것들이 꽤 서로 있더라고요. 첫 캔모아. 영화? 뭐였지? 저는 제 인생의 첫 영화로 기억하고 있는 영화는 킬러들의 수다예요. 원빈 나오는 거야? 원빈이 그때 정말 잘생겼어. 항상 잘생기셨지만 그분은 저는 그 원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피부가 영화가- 투명해요. 원빈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지 않나요? 그 저요. 목소리도 그 목소리가 주는 느낌과 그 영화 저도. 좀 느낌이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TV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영화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한 4년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아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를 진짜 열심히 봐야지 하고 결심했던 시기인데
그때 시네마 천국을 보기 전에 먼저 킬러들의 도시를 봤어요. 그게 콜린 파렐 나오는 건데, 그리고 랄프 파인즈가 나오고, 그리고 돔놀 글리슨의 아버지 브렌단 글리슨이 나오는 이 세, 도놀이라고. 네. 도널이라고 해야 돼요. 돔놀이 아니라. 왜요? 원래 발음이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한국에서 가끔 이렇게 네이버나 뭐 딴 데서 잘못 표기가 그 글자 그대로 돈을 진짜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하면은 게이러나 이런. 그래서 데이미언 셔젤 감독도 데이미언 차젤레 나는 아직도 데미엔 차젤레라고 발음하는데? 그러니까 그래? 원래 발음으로는 셔젤 그러니까 어. 프랑스계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그렇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널 씨 아버지 브렌단 네. 글리슨이 나오는데 그 영화도 되게 기묘하거든요. 킬러들이라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독특했던 것 같은데 아마 킬러들의 수다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4명의 뭐 친형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형제같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킬러인데 좀 멍청하다고 해도 되려나? 순박한 느낌? 순박한 킬러들. 귀여웠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네요. 봤던. 저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으로 치자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의 디카프리오. 아직 안 봐서.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제가 그걸 최고. 인셉션을 보고 난 직후에 거의 그럼 너무 데뷔가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뭐 멋지고 그러니까 나이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젊음의 아름다움이란 이런 거구나를 그때 너무 느꼈어요. 진짜 생그러워요. 생바냄. 네. 티모시. 근데 진짜 그거보다 저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 토탈 이클립스에서 나올 때는 맞아. 애가 끼를 부리고 있어서 그런지 맞아. 더 맞아. 좋아. 더 막 맞아. 이렇게 괜히 막 턱 깨고 맞아요. 쳐다보고 맞아. 이런 거 맞아. 보면 저도 그때 그분 누구죠? 시인? 이름이 기억 안 나요. 랭보? 랭보의 그 베를렌. 베를렌나가 된 것처럼 막 저 친구를 네. 어떻게 하면 잡아두지? 어머. 이런 생각하고 나 같아도 막 뭔가 총으로 위협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했죠. 그 그때 한창 미친기. 질풍노도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 젊음을 생각하면 헬레나 보넴 카터 음. 배우가 엄청 어머. 젊었을 때 맞아, 맞아. 벨라트릭스. 맞아. 햄릿에 나왔어요. 거기서 오피리아로 나왔잖아요. 거기서. 저 혹시 그 영문과 네. 전국 네, 수업에서 셰익스피어 수업 맞죠. 때문에 어? 봤는데 네. 두 분 영문과신가요? 두 분 영문과시구나. 영문과가 아니어도 영문과 수업을 들을 수는 있죠. 그렇긴 해요. 저도 영문과 수업 듣고 있습니다. 원정 씨랑 같이 들을 뻔했는데 원정 씨가 철회했어요. 뭐 들었어요? 도망갔어요. 영국 사상이요. 누구 몰라요. 아, 누군지 몰라요. 네. 그리고 거기에 라임이랑 똑같은 분위기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라임 없이 뒷방에서 영문과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뒷모습의 측면? 그 짱구 뒷모습 있잖아요. 볼 이렇게 나오는 그 뒷모습 같은 그런 걸만 보면 진짜 라임이야. 딱 보고 헉, 뭐야? 왜? 옷 입는 것도 완전 살짝 원피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문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출석 부를 때 보니까 철학과 하더라고요. 제 일반화는 실패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 영화에서 헬레나 보넴 카터가 되게 엄청 그 약간 잉글리시 로즈 그런 느낌의 되게 막 생그럽고 맞아. 아 진짜 젊은 그 모습으로 나요. 근데 그 배우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무쌍하잖아요. 어떤 영화에서든지 진짜 같은 배우라고는 맞아. 안 믿길 정도로 뭐랄까 카드의 여왕 이상한 나라의 벨라트릭스. 벨라트릭스 또 어디 나왔죠? 파이트 클럽에서 맞아요. 나오고 진짜 다 달라서 그 젊은 배우가 그 오피리아도 좀 미친게 되는데 그 미친 연기도 정말 잘하고 대단하다는 그 생각을 전에 그 정말 연약하고 여려 보이는 그 얼굴이 저는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전에 헬레나 보넴 카터가 약간 마녀라던가 약간 악역으로 나왔던 맞아. 것만 많이 보다가 그걸 보고 아 이런 얼굴이 있었구나. 그걸 되게 느꼈죠. 아 생각해보니까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찰리 어머니로도 맞다. 나옵니다. 진짜 얼굴 보면 알 것 같은데. 헬레나 보넴 카터 몰라요? 제가 외국인들 이름 잘 몰라서. 그 해리포터 다 봤죠? 응.
거기서 시리우스 블랙 죽일 때 아, 그래. 그러면 알 것 같아. 왜 짜증내? 제가 진짜 해리포터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저한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시리우스가 죽은 거였거든요. 나 진짜 오열했어. 저는 시리우스가 근데 시리우스가 뭔가 시체가 발견되거나 죽었다는 게 확인된 게 아니라 어떤 진짜 문 속으로 오열했어. 빠져서 장막 뒤로 넘어갔나 그 문은 거기 한번 빠지면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는 문인데 거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해리가 뭘 잘못 뭔가 꾀임을 당해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그 술수를 볼드모트가 부려가지고 결국 시리우스가 그걸 구하려다가 시리우스가 그렇게 된 거여서 진짜 막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브라카다브라 맞고 죽지 않았나? 아니에요. 아니야. 블랙-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항상 시리우스를 뭔가 구하러 함께 진짜. 그 장막 너머로 떠난다거나 아니면 맞아. 시리우스가 어딘가에서 살아 맞아. 돌아오는 그런 상상을 항상 맞아, 했었어요. 맞아. 아, 뭔 관계에 빠져서 갔다가 마지막에 벨라트릭스가 아브라카다브라 쏴서 근데 죽었다. 그게 벨라트릭스랑 시리우스가 원래 친척인데 맞아요. 그래서 근데 시리우스는 그 집안이 원래 수녀를 굉장히 강조해서 음. 그 집안 전체가 볼드모트 쪽으로 붙었는데 시리우스만이 거의 유일하게 그쵸. 해리 쪽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블랙 가문의 맞아, 수치라고 시리우스 제일 좋아해요. 수치라고 맞아. 했죠. 저도 시리우스의 그 약간 친근하고 믿을 수 있는 삼촌 이미지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저런 삼촌 대부 있었으면 좋겠고. 맞아. 저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딱 이런, 이 구조에 이런 위치의 방이었어요. 제가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는데, 해리포터 한창 읽을 시기에 이런 크기의 방에 이렇게 밑에 이불 깔아놓고 거기 스탠드 딱 하나만 켜놓고 막 거기서 빠져서 읽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때 시리우스가 죽어가지고 근데 그 중간에 엄마인가 아빠인가 그러니까 나가셔가지고 배웅을 했었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제가 막 오열을 하면서 막 나가시는데 막 시리우스 죽었다고 막 이러면서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너무 가슴이 아팠어 진짜. 약간 진짜 그게 너무 현실 같았어요. 저희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 해리포터의 너무 좋아서. 게리 올드만이죠, 아마?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죽음의 성물들을 보면서 너무 슬픈 게 그 소중했던 모든 그 몇 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잖아요, 그 편에서. 뭔가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죽일 때 너무 힘들어 하면서 동시에 어떤 종결점을 찍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가 책을 쓰는데 그 친구가 걔는 판타지 소설을 쓰는데 자신이 만들었던 1권부터 함께 해온 친구를 한 4권쯤에 죽였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캐릭터 정리도 좀 필요하고 그런 의미로 죽인 건데 쓸 때 이미 그거를 구상할 때부터 뭔가 마음이 먹먹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다가 결국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보냈는데 걔가 막 얼굴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애고 그냥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건데 걔가 꿈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떡해. 난 이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떡해. 걔가 뭐 지어낸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걸 들으니까 뭔가 느낌이 내 안에서는 살아있었던 맞아.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그 4권 안에 있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올 책에는 없는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할 때 되게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저는 이쯤에서 궁금한 게 여러분은 막 어렸을 때나 이럴 때 막 창작물을 쓰거나 한 적 있어요? 뭐 어떤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 이쯤에서 혹시 저만 더워요? 저도 더워요. 어떡해요? 어떡할까? 창문 열어도 될까요? 바람 같은 거 불어도 상관없겠죠? 열까요? 네, 여세요. 네. 더운데 어쩔 수 없지. 저는 썼어요. 저는 제가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발표하거나 이러면은 그때 꼭 선생님이 뭘 시키셨냐면은 저는 무엇이 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발표를 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판타지 소설가가 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했었단 라임입니다. 말이에요. 한참 그때 막 해리포터에 너무 빠져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파란
막 이렇게 캐릭터 좀 그려져 있고 스프링은 분홍색이었어요. 안에 내지는 막 이렇게 줄 가 있고 거기다가 약간 저는 그때도 숲을 좋아했어가지고 숲 속에 깊이 박혀있는 어떤 달이랑 그런 거랑 관련된 한 소녀의 이야기였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이야기를 썼던. 그럼 판타지 내용이었나요? 그쵸? 뭐가? 어디 갔다 왔어요? 노랑 씨 어디 갔다 왔대요?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창작했거나 썼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쓴 적 있어요, 노랑 씨? 저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오, 읽어주세요. 그 노트를 잃어버렸어요. 엄마에 관한 시였는데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썼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냥 엄마에 관한 것이었던 것만 기억이 나요. 저는 뭐 언제 처음 만들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막 만화 같은 거를 그렸어요. 그래서 볼펜 같은 걸로 막 방에서 동생이랑 막 서로 만화 그리고 놀고 막 이랬는데 그때 만화는 좀 다 어디저기서 봤던 맞아. 것들 그냥 막 설정이랑 이런 거 다 따와가지고 막 도치와 뿌꾸 알아요? 그건 안 봤는데 꾹꾹빠. 왜냐면 저랑 오빠도 같이 약간 두치, 그거를 두치, 빌려와서 두치, 막 두치, 같이 만화 두치, 그리고 두치. 이랬거든요. 꾹꾹빠. 근데 저는 좀 막 싸우는 그런 만화였어요. 그래서 각자 막 능력이 있어서 막 되게 색다르게 개성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그리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오빠랑 인형놀이도 막 되게 많이 했어요. 오빠가 저랑 되게 잘 놀아줬어요. 저 레슬링 했는데 오빠랑 저 여기 명치 맞아가지고 어머, 막 숨 못 쉬고 인형놀이라니. 저는 저희 집,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가서 살고 있는 제 사촌들이 저랑 한 8살 정도, 8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아이들이 아이 때부터 커오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같이 놀아줬죠. 그래서 맨날 의사놀이하고 인형놀이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리고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마침 남자애들끼리 있으면 그런 걸 할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치과놀이하고 막 이랬는데, 아이가 2명이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동생이 둘인데, 둘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이런 걸 좀 독점하려는? 그런 알게 모르는 알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참 나쁘게도, 어느 날 제 동생 중 한 명이 좀 저에게 좀 나쁘게 굴면, 나 이제 너랑 안 놀고 얘랑만 놀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럼 걔가 엄청 울어요, 서럽게. 그러면 또 외숙모가 달려오죠. 막 근데 그런 얘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렸던 적이 있어요. 졸라맨들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상하게 요즘도 쓰면 화자는 여자고 그렇게 상대편은 남자가 되거든요. 그림도 항상 저는 여자였는데 남자 둘이서 저를 그러니까 제 자아가 투영된 여자 캐릭터를 이렇게 막 뺏으려는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렸고 자동차 디자인 같은 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괜히 맨날 펼쳐서 자동차 그려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한때 카트라이더라는 게임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저 막 제가 창조적으로 카트를 디자인했어요. 막 짱짱 센 카트로. 짱짱 센 카트? 이 카트는 막 편지를 했나요? 아니 한 게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 만드는 건데 막 내과엔 이런 기능도 있고 막 저런 기능도 있어서 막 짱짱 세고 막 이런 거 맨날 그리고 그랬어요. 파워 인플레가. 저 좀 전에 생각났는데, 저 8살 때 동화 쓰고 그걸로 전국 대상을 받았어요. 작가네.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 그것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약간 그때 첫 제시어 한 줄이 지워졌었어요. 그래서 뭐 상자가 하나 있었다. 약간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저는 상자에서 누가 나왔고, 소년이 그 요정 같은 그 사람한테 뭔가 소원을 말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뭔가 약간 그런 얘기였는데, 그랬던 적이 있네요. 다들 뭐 습작 같은 걸 해봤죠.
저는 갑자기 기억나는 기억에 게 진짜. 그림인데 이제 어머, 김동률. 기분 좋은가 몰라 진짜. 아,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어쨌든 배씨. 네, 베스가 기억나는 그림을 그림이- 그렸는데 그림 그렸는데 근데 그때가 제가 뉴질랜드에서 1년 살았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달력을 주고 거기 달력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뭔가 외로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는 제가 뭘 그리는지 모르고 그냥 그린 거였어요. 근데 그 그림을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지금 뭐 한 20 몇 살이 돼서 다시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좀 슬펐어요. 그 이유가 되게 주황색 하늘에 바다는 파랗고 섬이 여러 개 있고 섬에는 나무 한 그루씩만 있고 그 섬 중에 한 곳에 제가 혼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거기 헬프라고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정말 외롭다. 김씨 표류기. 이건 뭔가 심리학적으로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진짜로. 되게 이상했었어요. 그때는 막 학교에서 뭘 그리라고 하면 색연필 한국에서 가져온 그 희귀한 색연필로 막 색깔도 진짜 엄청 많이 쓰고 좀 되게 어지러운 그림을 많이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때 이런 감정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 알게 됐었어. 아토믹 씨는 그런 적 있나요? 그러니까 뭐 소설 같은 걸 쓴 거는 진짜 초1 막 이럴 때 그냥 그러니까 약간 학교에서 뭐 동화책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썼던 것 같은데 그게 재밌어서 그냥 학교에서 하고 나중에 그냥 집에서 혼자 조금 더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억나는 게 학교에서 썼던 건 약간 그림책 같은 거? 미니북 같은 거였는데 그거는 먼지의 여행. 그래서 제가 먼지를 그리고 먼지가 숨어 있었는데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고 어떡해. 가서 뭐 약간 뭐 이런 벌써 내용이었어요. 흥미진진해. 결말은 생각 안 나지만 약간 먼지의 여행이었고 하나는 그냥 집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한글로 썼는데 심지어 일단 뭔가 갈매기 얘기였는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갈매기한테 약간 사투리를 쓰고 싶게 썼나 봐요. 그러니까 얘는 좀 다른 지역에서 온 갈매기다. 부산 우와. 갈매기.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엄마한테 막 사투리 물어보고 우와, 멋있다. 이 말 사투리로 하면 어떻게 써야 되냐고. 브람스한테 물어봐.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림은 그냥 낙서 같은 거는 그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귀엽다. 아토믹 씨는 요즘에도 그림을 되게 잘 그리잖아요.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그럼요. 같아요. 특히 미키를 굉장히 잘 표현해요. 본인의 고향이라 그런지 굉장히 미키를 잘 표현하더라고요.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 다들 나만 아는 건가? 잘 그리나?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낙서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맘 잡고 뭘 그려야지는 잘 안 했던 거? 아, 최근에 제가 오늘 프란치스와 녹음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단기 알바를 전시회장에서 했는데 거기 전시회장 한쪽에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 막 색연필은 없고 사인펜, 뭐 물감, 뭐 무슨 비누도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되게 그냥 연계가 없는 여러 물건을 늘여터 놓고 여기서 자신이 뭐 했는지 쓰세요 이런 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와서 그냥 여기를 전시회장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가 뭘 했는지 뭘 하고 뭘 했는지 쓰는 곳인데 좀 손님이 없어서 심심해서 제가 그림을 거기서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키도 그렸고 그냥 뭐 막 이것저것 그때 좀 그렸네요. 화분 막 이런 거 그리고 궁금하다. 사진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주로 그러니까 영화 감상자로서 막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계속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될 때 저랑 후배 씨랑 노랑 씨는 뭐 영상 같은 걸 찍은 경험 이런 걸 말하기도 했었는데
그럼 뭐 여러분은 앞으로 뭐 창작물이나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꿈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 완전 있어요. 배씨는 뭐 하고 싶어요? 저는 글을 쓰거나 아니면 영화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오. 어떤 일이요? 시나리오? 시나리오 아니면 영화 관련 영상 제작 아니면 편집 이런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이 중에 고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일을 하겠지라고 말한 거야. 전부 다? 그냥 요즘에 타르코프스키가 쓴 책을 읽고 있는데 봉인된 시간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좀 뭔가 영화를 찍으면 이러는 걸까? 그런 걸 느껴요. 근데 그 영화 안에만 관통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세계를 담을 수 있는 뭔가 자기 원하는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것이면 그걸 하고 싶어요.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감독님이 소년 이반 이런 거 찍으신 네, 이반의 어린 시절. 이반의 어린 시절. 향수, 거울. 노스텔지아.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영혼과 하루? 아닌가? 뭐라고? 영혼과 하루? 뭔가 그분과 잘 맞는 제목인 것 같긴 해. 근데 아마 제가 둘 다 봤는데 영혼과 하루는 아마 그분께 다른 감독? 근데 되게 비슷한 분위기긴 러시아 해요. 감독이었어. 다른 분들은 또 계획 있나요? 온정은 아니, 저는 사실 에세이를 좋아하는데 뭐 요즘 들어 뭐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읽지는 않지만 근데 그냥 저는 예전부터 버릇이 그냥 일기처럼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막 메모하거든요. 근데 그걸 쓸 때 에세이 쓰듯이 써요. 그냥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 그 쓰고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나중에 에세이집 이런 거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박완서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 수필집 뭐 산문집 읽어보면은 자기 얘기인데 되게 세상 사는 얘기랑 잘 녹인 데다가 왜 사람들이 막 살면서 굳이 얘기 안 하는 좀 남들이 보면 쪼잔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막 되게 섬세하고 예민한 그런 지점들을 되게 묘사를 잘해요. 그런 심리를. 근데 저희도 살면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고 이럴 때가 많은데 저는 그런 걸 다 막 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수필이 좋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화 얘기하면서도 저희가 매주 막 일상 얘기하잖아요. 막 근황 토크 할 때 막 이런 때도 재미있어요. 막 무슨 얘기할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온정은 이렇게 보여주고 하질 않잖아요. 그쵸. 제가 블로그도 안 하고 SNS에도 뭘 안 올리니까. 근데 감상글 되게 길게 맞아. 남기잖아요. 그게 그나마 용기를 낸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직 좀 막 좀 부끄러워서. 궁금하다. 다른 분들은 계획이 있나요? 꿈이나? 저는 저랑 오래 알아왔고 저랑 많은 이야기를 한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고 지금도 그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저는 제 이야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세계를 공유하고 싶은데 그게 글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헤매면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라임이라고 쓰지 말고 본명으로 쓰면 사람들이 모르겠다. 라임으로 쓰면 왠지 라임인 거 알 것 같은데 이 작가 라임이라고? 이러면 라임이네 이러는데 본명을 딱 쓰면 누구지? 제가 지금 연시랑만 이렇게 지내서 그렇지 아. 그 다른 이름으로도 지내온 그쵸. 세월이 꽤 있으니까 그럼요. 나름의 이중 생활. 그 세월을 덮어버리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하긴 해요. 라임도 아니고 제 실명도 아닌 다른 이름을 쓰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 항상 뭔가 좋은 단어를 보면 저게 내 이름이 될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거는 얘기할 수 없는데. 없어요? 그냥, 조윤석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거는 루시드 폴님의 본명인데, 이게 루시드 폴님의 이미지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 이름이 또 한때는 너무 좋았어요. 조윤석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뭔가, 저는 항상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제 실명이. 그래서 항상 뭔가 다른 이름 찾아 헤맸는데, 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인지 뭔가 이걸 내 이름으로 삼아볼까 하면 그 이름이 다시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또 뭐 마음에 안 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버리고 또 다른 이름을 찾아 헤매고 항상 그랬어요. 좀 다른 얘기였지만 저도 뭐 좀 이어가자면 저도 제 이름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한번 이름을 바꾸려는 적이 있었어요. 저도 싫어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돈 많이 들여서 이름 바꿔왔다! 이름 하는 데서. 근데 그 이름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딱 보고, 싫어! 이랬더니, 야, 이 이름으로 너가 불려져야 좋아진대, 앞으로 미래가. 이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은 너무 뭔가 맞지 않아서 네가 여러 번 고생을 할 거래! 이러면서 겁을 주셨는데도,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건 맞지만 지금껏 왠지 내가 이름을 바꿔버리면 지금껏 알고 있던 친구, 그리고 옛날에는 친했는데 이제는 나와 친해지지 않고 연락이 좀 뜸한 애들이 나를 못 알아볼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름에다가 제 지난 개인의 역사를 계속 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버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없어질까봐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름을 저한테 새로 지어준 건데. 왜냐면 그 전까지 제 삶이나 제가 겪었던 것들을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그냥 뭐랄까 이게 표현이 되게 어렵네. 하여튼 새로운 그냥 시작 같은 네, 느낌? 그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고 싶었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그 전까지 내가 알던 사람들이 나를 까먹는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 별명은 이제 저희가 지었잖아요. 각자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렇게 불러줘 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이름은 내가 정하지 않았지만. 가끔 냉정으로도 부르죠. 근데 사실 이거 컨셉 같아요. 근데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아니, 근데 저는 이걸 물론 처음에 지을 때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뭐 냉정으로 부를 수도 있겠지 했는데, 이게 자꾸 주변에서만 이러지 실제로 안 그러잖아요. 말로만 막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지. 그렇게 부른 적 별로 없잖아요, 다들. 냉정이라고요? 네. 저는 이미 카톡 당신의 이름이 온정과 냉정 온정과 냉정 사이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항상 냉정으로 생각을 할 때도 많고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온정이라고 부르면서 속으로 냉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사실 배 씨를 부르면서 사람의 배를 생각해요. 누구의 배? 이게 뭔 소리야? 나는 항상 배씨 부르면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꼭지 떼고 위에 살짝 자른 그 배 생각나는데. 저는 그냥 배의 이미지. 난 서양 과일 배. 배. 나도 서양배. 내가 한국 배. 신기하네. 제 팟빵 아이디는 배 한 척의 배입니다. 어머. 근데 이거 얘기해줘서 되게 좋아했어. 되게 좋아했어. 배. 진짜 오늘 기분 좋은가 봐. 그죠? 저희 그럼 네, 그럼. 저희 그럼 아까 제가 말한 주제 더 할 말 없어요.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칠까요? 1부? 네. 2부가 있나요? 2부도 있고 1부. 제 생각에 죽방사령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부는 이만하고 모르겠는데요. 일단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시작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럼 일단 끊고 가죠. 네, 네. 잠깐만 쉬고 해요.